잡을 잃고 집에서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기대하기로는 7월 달쯤에 센터가 다시 오픈하게 되고 제가 다시 이제 요가를 가르치는 잡으로 복귀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는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020년에 이렇게 발병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는데요. 일상의 변화, 뭐 직업의 변화, 교육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사회 정치적인 변화, 또 국가적인 변화, 뭐 우리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나 자신 있게 했던 말이 저는 요가 매트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 가서도 밥은 굶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양탄자를 가지고 다니듯이 요가 매트만 있으면은 내가 먹고는 산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는 사람이 미장원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위만 있으면 세계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는 이제 먹고 살 일은 걱정 없다. 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우리 둘이 다 잠을 잃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거죠.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전혀 우리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어, 아무리 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요가 매트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이 생활의 반전이 온 거죠.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좀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 삶에 닥치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감정 곡선 그런 그 곡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곡선은 이제 엘리자베스 그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리프 어떤 상실감에 대한 이제 그 체인지 커브예요. 변화 곡선인데 그와 비슷한 과정을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놀랍죠. 샤킹했죠. 놀랍고 어,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했고요. 너무 놀랍고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뭐 무서운 게 아닐 거야. 이러면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그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늦었잖아요. 많이 부정했어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학교가 문 닫히고 교회가 문 닫고 이러면서 사회적 교류가 끊기고 이제 어떤 대면을 해야 되는 컨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화도 나고 또 이제 디프레션 이제 우울해지고 그래서 많이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 분노의 단계가 지나니까 이제 우울해진 거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집에만 갇혀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울해지고 이제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갈등들이 표출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표출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 그런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6월 달이 되고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제 좀 받아들이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액셉턴스 단계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낸 그 돌파구가 이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어, 이제 이런 줌이라든가 이런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 서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미팅을 갖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온라인 미팅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네,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예, 제가 이런 모임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예, 어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렇다면은 그 돌파구가 뭔가, 그럼 빨리 이렇게 온라인 접속을, 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스킬을 빨리빨리 익혀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베네핏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한 차례의 소나기일 거야. 우리는 다시 옛날로 회귀할, 회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빨리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그런 기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음, 그 예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베네핏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못 만났던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선생님과 또 교류를 할 수 있고, 어, 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을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또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되는 큰, 그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온라인 미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 그, 그 조직 체계 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어,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 가게 되면은 어, 이제 부장님의 위치가 따로 있고 중간 관리자의 위치가 따로 있고 또 이제 하이 계급의 사람들의 위치가 따로 있고 그런 그 포지션이 에 따라서 뭐 저가 있는 경우에는 책상의 사이즈와 또 어떤 의자, 의자의 그 크기라든가 사이즈 자체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 하이 포지션에 있으신 분은 책상의 크기도 크고 의자도 굉장히 좋은 가죽 의자의 높은 그런 의자를 가진 반면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인 경우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온라인 미팅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화면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얼굴을 보이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직급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직급의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중간 계층의 그 관리자가 그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아이디어를
어, 자신의 보스에게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이렉트로 자신의 의견이 표출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할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시거나 뭐 대리, 팀장님 아무튼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지 네,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사회가 정착화된다면은 어떤 인간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때문에 회사를 떠나거나 나는 일은 좋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있고 싶지 않다, 딴 잡을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비대면 관계가 계속되면은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접촉 관계가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 그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겠죠.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의력, 추진력, 뭐 어찌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capability, ability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에서 중요한 점으로 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다크네스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간성이 나빠도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예,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인간성의 상실? 그렇죠? 너무나 이제 기계적인 것만 잘 다루고 자기 아이디어만 좋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렇다면은 인간성 좋은 사람들, 조금 능력은 뒤지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설 자리는 어디일까? 예,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온라인에서, 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뭐 100%다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에 너무 인간적인 면에 치중했다면 그게 뭐 80%를 차지하고 커리어 부분이 조금 덜 됐다면은 이제는 이제 50대 50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음 이제 인간성과 커리어가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점점 인간이란, 우리 인간이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동물이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거기에 잘 적응하고 이러한 그 DNA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너무 한쪽으로 그동안에 우리 치우쳤다면 이제는 이제 일과 어떤 평등, 균형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이제 거기에 그런 예측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멕시코에서 우리 페르난도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네. 페르난도님, 우리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들어오질 않으시네요. 네. 어, 페르난도님, 제 방에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 약속하신 거 하셔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어오지 않으셔가지고. 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행의 변화가 큰 화두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화가 되면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한다는 거,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이제 큰 이제 걸림돌로 다가오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곧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6월이니까 7월, 8월에 뭐 어느 세계 어디든지 이제 휴가철이 곧 다가오는데요.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 여름철이면 다들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철 휴가 되면 거의 외국으로 가는 게 일상화, 한국 사람들의 어떤 패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질문 대신에는, 한국 국내 여행에서 어디로 갈 건지를 묻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앞으로는 해외여행보다는 미국에서 여행을 하겠다.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제 플랜을 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비행기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으로, 이제 그, 비행기에 이제 그 좌석 배열을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는 계속 당겼잖아요. 돈을 더 패신저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좌석을 갖다 스페이스를 줄여가지고 의자를 더 놓고 이래서 정말 앉아서 가기가 너무 힘든 상태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점점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비행기 값을 올려야 되겠죠. 비행기는 떠야 되는데 이익은 창출해야 되는데 어, 좌석수는 줄어들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티켓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티켓 값을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 뭐 터무니없이 올리면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받는 부작용은 불이익은 뭐냐면 이제 기내 서비스가 이제 음식을 먹고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내 서비스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도 없애고 자기네 가격 경쟁에서도 더 이상 가격을 한없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기내 서비스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간다든가 10시간 뭐 어떤 경우에는 12시간 이렇게 막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 음식을 각자 네, 이제 자신이, 그 이미그레이션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가 스낵이든지 뭐든지 가져가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먹는 것 자체가, 될지 안 될지 하여간.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항공 비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 이제 오늘 게스트로 오시는 분이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살고 계시는 멕시코 시리에 살고 계시는 페르난도 님께서 오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권한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멕시코에 한 번도 멕시코 시티는 안 가봤어요. 근데 캔쿤은 가봤어요. 근데 캔쿤은 멕시코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미국 사람들이 많고, 다 달러도 다 되고, 또 영어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멕시코 분위기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야의 그 왕국, 거기는 마야인가요? 어딘가요, 선생님?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네, 안 나요. 예, 하여간, 캔쿤은 멕시코가 아니 멕시코에 있는 미국인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리얼한 멕시코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항공비도 오르고 또 비행기 타기도 어려운 상황이면은 저희가 점점 멕시코 가기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여행을 이렇게 이제 직접 가지 않고 비디오나 어떤 CD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거기에 사시는 분의 직접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 여행을 간접 여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이제 멕시코시티에 살고 계시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페르난도님을 모셨어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말씀해 예, 보세요. 아, 네. 제부터 잘 네, 되십니까? 페르난도님 반갑습니다. 네, 예, 거기는 몇 시인가요? 반갑습니다. 몇 시인가요? 아, 여기는 지금 6월 12일 오후 7시 21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니까 저기 멕시코에 계신 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제가 멕시코에 가야지 만나뵐 수 있는 분인데 제가 비행기 값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네, 어떤 이용도 없고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너무나 편리한 그런 세상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코비드 19이 가져다 준 베네핏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 정말 너무 반갑게 페르난도님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멕시코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 페르난도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그런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멕시코를 바라봤던 게 사실인데, 어, 몇 번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대한 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해서 페르난도님을 이게 제가 부르는데요. 페르난도님, 이름에 대한 소개부터 자신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 예, 제 이름은 한국명은 이종현이고요. 멕시코에 이제 와서 살고 있는 지는 올해로 만 20년을 딱 채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서울에서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무역 사무원이 현지 언어가 안 돼서 공부하러 멕시코에 오게 되게 돼서 이제 그 뒤로 계속 여기에서 이제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 처음에 이제 멕시코 사람들한테 제 이름이 이제 뭐 종현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제 이름을 종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총현, 총용이 뭐 이상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뭐 무슨 뭔가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오면 그 영문 이름을 하나씩 짓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저도 이제 스페인 이름을 하나 좀 지으려고 했다가 당시에 뭐 생각나는 게 특히 없었는데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서서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난 스페인 왕이 있습니다. 네. 왕의 이름이 이제 페르난도인데, 그래서 그냥 페르난도로 그냥 부르게 된 게 이제 지금까지 페르난도 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왕가의 자손, 네, 왕의 이름을 따르신 네, 페르난도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꾸며주실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리다 선생님한테 멕시코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좀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부탁을 드렸을 때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그냥 멕시코 하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래도 꼭 뭐 오지 않아도 알아야겠다, 뭐 꼭 알아야 한다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그 흑인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를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못지않게 멕시코에서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하여튼, 미국과 동일한 상황을 좀 이렇게 멕시코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그 자료에 멕시코 네. 이야기 해가지고, 좌측 상단에 멕시코 국기를 그려놨어요. 국기를 넣고, 그 정면의 오른쪽에는 이제,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자, 네. 이거를 했는데, 멕시코 국기를 자세히 보시면, 네. 녹색과 흰색과 빨간색이고 가운데에 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이 그림이 정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싹 빼면은 이태리 국기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탈리아 국기가 되고, 사실 네. 이 정면의 가운데에 있는 이 독수리하고 이 뱀이랑 이 선인장이 이게 멕시코의 국가 문장이에요. 그래서 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 멕시코의 심벌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선생님, 예, 그러면은, 우리 태극기 그리기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근데 예, 애들이 그 그렇죠.
예, 그 괴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막 그 예, 빛을 예, 끊어진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예, 이거 그렇죠. 독수리 어떻게 그려요, 학생들이? 독수리. 아이들한테 이거 그리라 그러면 이제 국기가 다양한 국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특히나 근데 저처럼 그거 그림 솜씨 없는 사람들한테는 네, 멕시코 국기 그리라 그러면 그릴 때마다 다른 국기가 될 겁니다. 진짜 재밌네요. 예. 네, 제가 이 정면에 지금 이 그 멕시코 국기가 큰 대형 국기가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좌측으로 큰 대성당이 있고요. 그다음 정면으로 이 멕시코 대통령궁이 있습니다. 네. 큰 광장이 있는데요. 아, 사실 대단하네요. 예, 굉장히 큰 광장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멕시코 시티를 여행을 오게 되면 네, 굉장히 광활한 그 인구가 거의 하루의 이동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그 거대 광역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이렇게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로 치면은 약 한 1500 몇 년쯤 된데 네. 이때가 대충 우리나라의 한 뭐 고구려 중후반쯤 그때 시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멕시코 시티가 이렇게 광활한 이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 굉장히 큰 연못에 호수에 네, 이런 네, 식으로 우리 지금으로 보면 베네치아 같은 수상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와, 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네, 이 중앙 신전이 있어요. 네, 그 통치 시설인데 이 통치 시설의 지금 자리가 지금 여 멕시코 시티에 있는 이 광장입니다. 네. 이 광장을 이제 소칼로라고 부르는데 원주민 언어로 배꼽이란 뜻이에요. 배꼽.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멕시코 시티가 이렇게 어, 과거와 지금이 이렇게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이런 호수들을 메꿔서 만든 그런 도시다 보니까 네, 지금 보면은 멕시코 시티가 전 세계 그 고래고리 안에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진과 화산이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1985년도에 멕시코 대지진이 있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10,000명 이상 넘는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 어, 매일 그 지진이 뭐 진도 3, 4 정도는 계속 나는데 진앙지가 아, 워낙 멀다 보니까 음, 우리가 좀 못 느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 2017년, 그러니까 이제 3년쯤 됐네요. 그 9월 달에 큰 지진이 2번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도시가 사실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고 네, 저는 행운의 사나이에서 그때 한국 출장을 가 있어서 지진은 못 느꼈는데 아, 어, 이제 다행 중 불행이고 불행 중 다행인 게 제 가족이 여기 있다 보니까 네,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지진의 공포 속에서 또 있었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때 한인 한 분도 사망을 하셨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네, 멕시코의 역사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단일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한 민족이 쭉 계속해서 그 역사를 끌고 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 인디언이라 그랬습니까? 네,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인디언도 뭐 단일 인디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대나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문명들이 있었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멕시코 시티가 있었던 이곳은 우리로 치면은 아즈텍 문화, 굉장히 멕시코 원주민 문화 중에서는 가장 후기 문화 중에 하나인 아즈텍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아까 우리 리다님께서 말씀하신 마야는 칸쿤, 카리브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디에고 리베라라는 멕시코의 천재 화가가 그린 멕시코의 역사 벽화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궁 안에 들어가면 이 멕시코 역사를
그림으로 쫙 그려놓은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원주민들의 삶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스페인 군대들과 싸우는 전쟁도 있고요. 그 안에 혁명이 있었습니다. 혁명이 또 있었어요. 네. 나중에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혁명도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어떤 이제 공화정에서 민주화적인 그런 절차들도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네. 네. 와우. 그래서 멕시코를 제가 지금 이거를 딱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 정면에 보이는 굉장히 큰 이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피라미드는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그 멕시코 시티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있는 그 네. 피라미드인데요. 네. 제가 왜 피라미드를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를 얘기하면 이집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라 멕시코라는 사실을.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중앙 정 한복판에 안녕하세요. 정복판에 있는 피라미드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이렇게 뭉개져 버렸고 다 파괴돼 버렸고 멕시코 시티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그런 문명입니다. 아,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고요. 또 규모면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신전이 태양의 신전이고요. 그리고 왕이 묻혔나요? 이게 제가 피라미드 용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멕시코의 그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신전의 용도가 컸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안에서 제사를 실질적으로 지낸.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신전 꼭대기 위에서 보통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영화 보시면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아, 사람의 심장을 끄집어내는 그런 인신공양의 그런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신전은 가장 대표적인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고요. 이 왼쪽에 다양한 신전들이 쭈루루룩 있는데요. 이런 신전들은 아까 우리 리단께서 말씀하신 마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신전들입니다. 다 용도는 같고요. 거의 용도는 이제 거의 다 신전. 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신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근에 미국의 인종에 대한 이슈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어, 왼쪽에 있는 그 성모상이 있어요. 성모상이 네. 있는데 세계 몇 대 성모 출연 발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 어떻게 캐톨릭 신자들한테는 그래도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네. 많은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모상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백인 성모가 아니라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예, 음. 그런 성모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은 되게 울긋불긋한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들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멕시코 원주민들입니다. 아, 원주민들. 예, 멕시코 원주민들인데 멕시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원주민이 어떤 단일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들이 많아요. 아, 어, 부족도 많을 뿐더러 또 언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네. 실질적으로 부족 언어가 약 60여 개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감독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멕시코 출신이에요. 멕시코 사람인데 아카데미상도 받으신 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멕시코의 봉준호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작년에 이분이 재작년이구나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는데 로마라는 영화예요. 우리가 보통 로마 하면 이태리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영화 제목 로마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어떤 우리로 치면은 동의 개념, 동 이름이 로마예요.
아,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영화인데 예, 거기에 식모가 나와요. 식모가 예, 이 얄리사라는 이 여자분이 식모로 나오는데 아, 어떤 백인 가정의 식모로 나오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신분적인 차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신분적인 그런 차별들인데 그 안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로 치면 식모죠. 가사도우미 분이 하녀죠. 어떻게 보면 한여, 우리가 보면 한여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사도우미인데, 그래도 사회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계층이 생겨버렸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의 어렸을 때 좋은 기억에 가사도우미가 있었던 걸 갖다가 음. 기억해서 영화화 만든 건데, 굉장히 작품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로마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로마 ROMA예요? 예, ROMA. 아, 예. 그러면 그 여자분은 그러니까 예. 태어나기를 그냥 이 좀 낮은 계층이 그러니까는 그 파출부를 하는 그런 계층이 있었나요? 아니 신분적으로 그래, 아니면은 그랬죠. 아니면 자기가 직업으로 그것도 택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응, 이제 보통 약간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나 응,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백인 계열이 아니고 약간 유색인종으로 가면 갈수록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3D 업종으로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요거를 간단히 중남미의 전체적인 인종을 이해할 때 좀 좋은 도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네, 이제 블랑코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럽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백인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인이고요. 네. 그 스페인에서 온 백인과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예, 예. 뭐 스페인이든 뭐 앵글로색슨이든 뭐 하여튼 네, 백인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인이고요. 네. 백인과 대부분의 이 중남미에 있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메리칸들이 저기 그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어떤 그 원주민들하고 혼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메스티조라고 그럽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약 한 65%의 멕시코의 인구가 이렇게 메스티조가 주가 많습니다. 아, 그럼 백인들이 그런 원주민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백인 남성과 음, 원주민 여자 아니면 여자가 반대로 결혼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백인과 인디언들이 결혼을 해서 혼혈된 게 메스티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전체 멕시코 전체 인구의 그 다음에 있는 인구 포지션은 그 다음에 인디언이고 약 10%, 약 10%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백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인디언이 많고 백인은 소수네요. 압도적으로 인디언이 많은 것보다 이제 혼혈인인 메스티조가 많은 경우죠. 웨스티도가 많은 거죠. 예,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멕시코 제가 지금 아래에 몇 개의 스페인어 문장을 갖고 왔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뭐 casate con tu güero para mejorar la raza 이게 이제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인종개량하고 싶은 백인이랑 결혼해라 뭐 이런 음, 식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네. 다음에 또 trabajo como negro para vivir como blanco. 블랑코는 이제 백인입니다. 그래서 백인처럼 음. 살기 위해서 흑인처럼 일해라. 이게 뭐냐면은 백인처럼 살기 위해서 개처럼 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백인처럼 그렇게 신분이 올라가려면 돈을 벌려면 흑인처럼 예, 일해라. 예,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뭐 nunca falta un prietito en el arroz 그러면은 우리가 쌀을 하얀 걸로 표현을 하는데 흰 쌀 속에 검정 알갱이가 조금씩 항상 뭐든지 발견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사회 저변적으로 인종 차별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공권력이 저렇게 막 이렇게 흑인들한테 남발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식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 저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흑인은 어디서 왔나요? 네그로는? 이 네그로는 물론 이제 그 이 중남미의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네. 미국처럼 아프리카에서 온 그 노예로 온 그 흑인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특히 브라질 쪽으로 가면은 이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뮬라토라는 그 새로운 인종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음, 반대로 원주민들과 인디언 원주민들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삼보라는 그런 인종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 네. 됐건 간에 대다수는 사실 중남미의 대다수는 지금 메스티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멕시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메스티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컬러가 흑인이 지금 이제 블랑코가 제일 밝고 예. 메스티조가 두 번째로 밝고 물라토가 세 번째인가요? 뭐 뮬라토나 아니면 좀 이제 더 여기 어두워지고 인디언이나 예, 그렇죠. 예, 예, 인디안이나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남보가 그건 네그로가 제일 다크하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직업의 그런 어떤 분포도도 이제 블랑코가 제일 하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하이 계층 제일 그렇죠. 높은 이제 소셜 리벨을 갖다 우리가 볼 때, 네. 대부분의 그런, 상위 계층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위 계층의 포지션에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멕시코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 그럼 요즘 뭔가요? 어떤 직업을 굉장히 선호하나요?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전문직들은 다 음, 선호가 되죠. 예, 의사나 뭐 이런 예, 변호사나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혹시 그 월드컵 때, 네. 음, 멕시코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16강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모르죠. 어, 예, 아, 아마 우리 리더님이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져가지고요. 스포츠를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대한민국이 독일한테 이겨버리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굉장히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땡큐 코리아 막 하고 그러면서 그라시아스 코리아노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 인종주의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못 모르고 한 거예요. 못 모르고. 예. 아, 이게 뭔데요? 땡큐 아, 컷인가요? 아니, 눈썹 아니. 그게 옆에. 아니라 그럼 우리 아시안들이 이 나라 아, 눈이 사람들보다 작으니까. 눈이 좀 작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인종주의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 예. 아, 이게 이제 눈이 작으니까 작은 눈을 예. 표시해서 이제 한국인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약간 좀 불쾌감을 표시를 하기도 그랬었어요. 반대로. 예.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미국의 그 조지 프로이드 이 플로이드. 흑인 예 프로이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많이 인종 차별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지금도 미국 뉴스를 들어보면 더 막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최근 한 달 전에 5월 초에 멕시코 시티에서 북쪽으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 가면 세컨 시티라고 과달라하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네. 인구 600만 정도 굉장히 큰 광역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오바니라는 나이 30 먹은 젊은 친구가 마스크를 안 썼다고 경찰한테 연행이 됐어요. 아, 어디 가게에서요? 아니면 길에서 어떻게? 아마 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건 네. 뭐냐면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다음날 어, 예, 죽어서 돌아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사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부검을 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뭐 뇌손상 뭐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건 구타였다. 네. 이게 이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시장이 이제 뭐 회유성으로 뭐 돈을 얼마나 줄 테니까 뭐 잠잠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퍽 터지면서 이제 같이 이제 뭐랄까 휘발유가 뿌려진 그런 격이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과달라라에서 상당히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면은, 그러니까 시티홀, 시청 앞에, 이 불을 논다거나 아니면 막 돌을 던진다거나 뭐 라카로 이렇게 낙서를 한다거나 가장 최근에는 뭐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경찰 어깨에다가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과격 시위도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멕시코 안에서도 인권에 대한 문제로 좀 많이 좀 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혹시 그 멕시코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런 건 예,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예, 거의 모두가 대학을 나오잖아요. 예, 예. 멕시코는 어떤가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나요? 어떻게 대학을 꼭 가나요? 차기에 그 포브스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인데요. 차기에 이제 어떤 이제 뭐 G5 뭐 G8 이렇게 이런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가 하나가 멕시코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멕시코에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제 처음에 멕시코 와가지고 저기 막 시골에 같은데 원주민들 정말 사는 그런 데 갔을 때는 정말 가족의 구성단이 그 가족 수가 작은 농구팀부터 해가지고 축구팀까지 제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이런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거의 자녀를 낳는 수가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거기가 그 캐톨릭이기 때문에 저기 하잖아요. 예, 임신 예. 당뇨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생기면 예. 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하는가 보다. 피임이나 이런 거. 그렇죠.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서 사실 어려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계모 계부로 구성되어진 그런 가족 구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이혼의 문제는 어떤가요? 거기는 심각한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이혼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왜요? 아무래도 이제 캐톨릭이 거의 이제 뭐 국교는 아니더라도 거의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재산 분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일을 끌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했다가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다시 돌아가요? 예, 예. 아, 근데 사람들의 어떤 그 낙천적이잖아요. 좀 예. 슬로우하고 천천히 하고 낙천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오픈돼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거의 그 라틴 계열이면 거의 전반적으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삶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방식이 음, 굉장히 많이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뭔가 음, 긍정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음. 굉장히 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뭐랄 좀그 뭐랄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심어주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족에 대한 끈끈한 애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멕시코 와서 멕시코 사람들이 가족들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족에 대한 그 끈끈한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얘가 끈끈합니다. 아, 일단 가족이 형성이 되면은 그 가족에 대한 헌신, 그다음 끈끈한 정 이런 거는 굉장한가 보네요. 그래서 많은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은 그 박스 아메리카나 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그 불법 이민 하든 해가지고 뭐 가장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하면 네, 어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을 멕시코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그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죠. 특히나 시골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온 그 멕시칸들이 교육 수준이 저희는 좀 낮은 걸로 보는데 그래도 예. 좀 교육 받은 사람들이 넘어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어,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하게 있는 건, 어떤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 시티나 이런 대도시, 멕시코도 32개 연방제 국가인데, 각 주에 이런 그 수도 정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다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인 이유가 젊은 계층들, 교육받은 젊은 계층들이 다른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좀 많다라는 거죠. 음. 우리 베트남에서 데니아오 접속하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우리 페르난도님에게
뭔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질문할 거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해 주세요. 개인적인 거든 뭐 나라에 대한 거든 어떤 거든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저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브라질이 지금 현재 2위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같은 남미, 중미, 남미, 뭐 북미부터 시작하지만 예. 이 중미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은 괜찮으시다면 현재 멕시코 상황, 코로나19 현재 상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 공식적인 치수를 매일 찾아보다가 이제 안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왜냐, 매일 그걸 보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대통령이 담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보건부 장관 차관이 나와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 브리핑을 계속 합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큼 늘었고, 뭐, 사망자가 얼마큼 늘었고, 뭐 의심 환자가 얼마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보고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아직도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누적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인데 실질적으로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수는 지금 브라질이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페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칠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이렇게 해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중남미에 있는 이 네 개의 큰 나라가 확진자 수가 굉장히 상당히 계속해서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꺾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꺾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추이고요. 멕시코 정부에서 6월 1일부로 뉴 노멀 정책을 목표로 저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여기는 이제 신호등 체계라 그래서 뭐 빨간불 그다음에 주황색불 뭐 노란불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강색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적색불이니까 가장 위험 단계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갖다 실행을 하는데 6월 1일부로 뉴 노멀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아직까지 계속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멕시코시티 시장이 새로운 이제 6월 말부터 적용할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멕시코에 그 신종플루가 멕시코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대충 이제 지금은 사실 뭐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뭐 거의 팬데믹이지만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는지를 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죠. 저도 지금 집에만 있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지가 지금 90일이 넘어가거든요.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 이제 집에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좀 당장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뉴 노멀 정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단계들에 좀 우려가 좀 되게 커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문제가 심각하죠. 예. 네. 지금 예. 네, 오늘 다큐멘터리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머로 다음에 버라이어티로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네, 연락이 와가지고요. 오늘 먼저 네네,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 페르난도 님도 네, 가정 예배가 있어서 네,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예. 너무 진짜 그 임팩트하고 아주 그냥 출약해서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이해도 됐고, 그 다음에 그 인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결혼해서 어떻게 되는가라든가, 또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 얘기 많이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남은 저녁 너무 잘 지내시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보내드립니다. 네, 안녕히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리다의 샤방샤방 토크쇼도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그 한국에서 나온 이름인데 호캉스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캉스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주말에 호텔로 바캉스를 가는 것을 호캉스라고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이라는 것이 일상에서의 탈출이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집이 아닌 곳에서 대접받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고 오는 것을 호캉스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그게 인기를 끌 거라는 이제 여행업체에서는 그것을 호텔과 연계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그 여행의 대체 개념으로 많이 이제 추진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기는 어렵잖아요. 가끔은 좀 자기 일상에서 탈출도 하고 에너지도 충전하고 또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접하고 놀고 싶고 예, 그런 욕구가 이제 조금 잠재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참고 있다가 여행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은 그때 정말 진짜 참다운 여행을 하지 않을까. 그냥 패키지 여행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질 거라고 그러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게 따닥따닥 붙어서 깃발 찾아가면서 하는 여행을 누가 이제 하겠느냐.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정말로 이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ธี임을 찾아서 여행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자기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거기 현지에 살고 계신 분과 만나서 사진과 함께 이런저런 정보를 얻는다면은 여행 가는 재미가 배로 또 배가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페르난도님이 멕시코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다음에는 또 리다의 샤방샤방 토크쇼에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재밌고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미코리안에 접속하셔서 저와 함께 한 시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점점 발전되는 리다의 샤방샤방 토크쇼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서하는 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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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사님 화이팅! 오셨나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오늘 토마스님이 또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니까 힘도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서서히 저도 이제 물러나고요. 네, 이제 우리 관리자님은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가기로 할 테니까 남은 시간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시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 다 날아가도록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아디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또 뭐죠? 자, 제가 아는 아니, 왜 갑자기 또 리다님 또 무슨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방송 이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방송 끝난 거죠? 네 방송 끝난 거죠? 네, 저는 관리자님 네.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저기 랜 그거 연결해가지고 장소도 옮기고 샤방샤방 써서 붙인 거 봐요. 인정합니다. 네? 고생 아니, 많으시 지금 오늘 잘하셨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나는 셀폰으로 봐갖고 이게 좀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JJ 들어왔어요? 네, 예. 들어오셨어요. 네네. 아까는 그러면 저기 다니엘 목소리 들리고 페르난도 또 누가 들어온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박남일 씨 안 보였어요? 박남일 씨? 안 보였어요. 예, 아, 아마 그러면- 유튜브로 그냥 들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리고 저기 왜냐면 여기 윤수정 기자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다는데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요? 예. 예. 뭐 할 수 없죠. 예. 관리자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또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 빨리 다른 모임이